안녕하세요, 세모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골프 문화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MZ세대 골퍼들의 등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MZ세대 골퍼들이 등장하면서 골프 문화가 혁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은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유행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러한 변화들이 앞으로 골프 문화의 주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MZ세대가 가져온 골프 문화의 변화들,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3가지를 꼽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골프 패션의 변화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MZ세대 골퍼들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됐던 문제죠. 레깅스 골프복입니다. 이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기성세대 골퍼들은 골프를 치는데 레깅스를 입고 온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잖아요. MZ세대 골퍼들은 너무 태연하게 레깅스를 입고 골프장을 와서 라운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뭐 제재할 어떤 근거는 없잖아요. 그 문화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도 많았고요. 반대로 이게 이게 뭐가 문제야? 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레깅스 골프복뿐만 아니고 이 시기에 같이 맞물려서 돌아갔던 문화가 골프 인플루언서들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묶어서 골프 패션의 그 변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레깅스는 사실은 MZ세대 입장에서 볼 때는 평상복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골프 이전에 이런 논란이 등산 문화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깅스 등산복이 허용돼야 되는가, 이것은 올바른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요. 그 이후에 이제 골프에서도 같은 논란이 생겼던 거죠. 이런 논란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길거리에서 평상시에 레깅스를 입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MZ세대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레깅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하나의 그냥 아이콘 같은 거예요. 헬스 할 때, 에어로빅 할 때, 볼링 칠 때, 동네 이렇게 마실 다닐 때, 산책할 때, 이렇게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운동 경기를 할 때, 배드민턴 칠 때, 그들에게는 그냥 그것이 일상적인 그 복장이었죠. 근데 기성세대가 볼 때는 등산에서는 등산을 오는데 등산복을 안 입고 레깅스를 입고 온다고, 이건 뭐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골프에서 또 똑같은 현상이 등장했던 거죠. 골프를 치는데 레깅스를 입고 민망하게 뭐 이렇게 반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반응 자체가 꼰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었죠. 이 레깅스로 상징되긴 하지만 이들의 사고방식을 들여다보면 골프 패션은 완전히 기존의 권위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새롭게 재창조되는 계기가 됐어요. 레깅스는 물론 금방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성세대들이 그 민망하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찬반 논란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생각할 때 골프 칠 때 안 예쁜 거지. 저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그 이후에 레깅스 이후에요. 기존의 골프웨어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혹은 권위적인 특징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조커 팬츠도 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름이 되니까 반바지가 대거 등장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반바지를 차림으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셨는데 그것이 주류는 아니었거든요. MZ세대 이후로 이제 기성세대들도 더운데 너무 더워 죽겠는데 반바지 입으면 어때? 라는 사고방식의 전환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골프웨어는 남자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일단 카라가 있는 티셔츠를 입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었어요. 지금 요즘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있었어? 이럴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 골프를 배울 때만 해도 카라가 없는 셔츠를 입고 라운딩을 하면 선배 골퍼들한테 뭐 혼나고 그랬거든요. 골프장에서는 그런 거 입으면 안 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뭐 라운디 티를 입고 가기도 하고 자기가 그냥 편한 거 막 입는 거야. 이런 연장선상에서 골프웨어 브랜드들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골프웨어라고 하면 기능성도 있었지만 골프 전문 브랜드들에서 나온 것들을 거의 입었고, 그것이 아니면
잘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분 그때 당시에 골프웨어들은 카라가 아주 빳빳하고 넓은 카라, 상징적으로 이렇게 특징이 있었거든요. 골프웨어만이 갖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어. 근데 그런 것들이 싹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하고 그냥 골프 치기 좋은 복장이면 어떤 것이든지 다 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요게 MZ세대가 골프 패션에 가져온 변화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들은 일상복을 그냥 골프웨어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골프웨어가 굉장히 비싸죠. 그런 것들도 이제 거부하기 시작한 거야. 가격에 비싸고 싸고의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들은 골프웨어는 이래야만 돼 라는 기성세대들이 어떤 프레임을 싫어하는 거지. 거기서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면 그냥 입는 거지 라는 사고방식들이 좀 있거든요. 골프 패션에 MZ세대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는 골프 인플루언서들의 등장이에요. 골프 인플루언서들은 필드에 나가는 목적이요, 사진과 영상을 찍기 위해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사실 타수에 별로 관심이 없어. 스윙 폼하고 사진하고 좋은 사진을 남겼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한번 골프장 가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환복을 서너 차례 합니다. 처음 라운딩 때 옷을 입고 나가고요. 중간에 그늘집에서 또 한번 갈아입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꿔 입어요. 서너 번씩 바꿔 입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타수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좋은 영상과 사진을 남기는 데 관심 있는 게 골프 인플루언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패션이 등장하고 세컨샷에서도요 몇 번을 쳐요. 제 스윙이 마음에 안 들면 공이 어디로 가는지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어요. 이게 새로운 골프 문화인 거죠. 이게 원래 골프에 있어서 세컨샷을 두세 번 한다거나 그냥 공 몇 개 갖다 놓고 다시 찍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해요. 어쨌든 MZ세대의 골퍼가 등장하면서 골프 패션에는 전반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디지털 골프의 시작이에요. 제가 디지털 골프라고 그냥 표현을 했는데요, 요건 뭐냐면 예전에는 골프를 시작하면요 무조건 레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일정 기간 인도 골프장 같은 데 가서 연습장을 다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샷을 훈련한 다음에 필드로 나가는 거였잖아요. 요즘에는 디지털 골프가 시작돼서 유튜브라든지 뭐 매체가 너무 많고요, 방송도 많고요. 내가 레슨을 받지 않아도 골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리고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뭐 핸드폰만 가지고도 내 샷을 촬영을 다 하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샷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장비가 없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프로님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쳤다 그러면 잘 친 줄 아는 거지. 그냥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디지털화 되면서 나의 모든 샷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요. 특히 요즘에는 골프 레슨 받는 것도 인도 골프장 이런 데서 잘 안 하잖아요. 실내 골프 연장을 가고요. 트랙맨 같은 거, GGR 같은 거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샷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아예 그냥 수치로 나옵니다. 비거리뿐만 아니고요, 앵글 각도라든지 페이스면이 어떻게 됐다든지 로프트 각도라든지 이런 게 전부 디지털화되고 데이터화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연습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요게 조금 더 발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독학 골퍼들이 등장합니다. 레슨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골프를 배울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했고요. 요거는 MZ세대들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좀 맞물려 돌아가요. 골프를 배우려면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연습장을 가야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수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게 MZ세대하고 잘 안 맞아요. 이들은 시간대가 안 맞아요. 이들은 야간에 활동을 해요. 그래서 골프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뭐 11시, 12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일 다 끝나고 사회생활도 하고 바쁘잖아요. 딴 것도 하고 하다가 11시, 12시쯤에 골프 레슨을 받고 싶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서울에 이제 강남 같은 데는 그런 그 레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죠, 지금. 근데 지방에는 없어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보고 내 영상을 촬영하고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골프를 배우는 독학 골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골프화가 되면서 모든 것이 수치화가 되니까 또 하나의 특징이 비거리에 대한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물론 기성 골퍼들도 비거리에 대한 건 언제나 골퍼들의 숙명 같은 거죠. 언제나 비거리 늘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비거리가 정확히 측정이 안 돼요. 지금도 필드에서는 비거리 측정이 정확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리막도 있고 바람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 비거리가 정확히 얼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거는 몇 미터 간격으로 그냥 나와요. 지금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시면 기존 골퍼들한테 비거리 얼마나 나가세요 하면 어바웃으로 잡아요. 그냥 180에서 200m 사이 가요. 200m는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인데 MZ세대 골퍼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정확히 나옵니다. 저는 평균 비거리가 210m입니다. 저는 평균 비거리가 220m 정도 돼요. 이렇게 미터 단위로 나와요. 대화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이들은 자기 비거리를 트랙맨 데이터 GDR에서 스크린에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내 비거리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필드에서는요, 방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m, 30m 차이 나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똑바로 200m 간 사람하고 약간 슬라이스가 나서 오른쪽으로 230m 간 사람하고 실제 타겟을 향해서 가는 거는 그냥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게 큰 그렇게 의식되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디지털화가 되면서 옆에 친구는 230m 가는데 나는 200m야. 230m까지 나를 쳐야지. 요런 게 생겼다는 거죠. 자기 비거리를 아예 숫자로 이렇게 기록되다 보니까 이 비거리에 대한 욕심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요.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연습을 엄청나게 하고 매일매일 달라지는 그 데이터들을 보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골프를 치는 그런 세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게 쭉 지속될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도 이제 그 자기 비거리를 데이터로 측정하려고 하잖아요. 필드 위주로 다니시는 분도 가끔은 그것도 측정을 합니다. 트랙맨 데이터 같은 걸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많이 하세요, 요즘에는. 그리고 피팅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MZ세대 골퍼가 가져온 특징 두 번째는 이 디지털화와 독학 골퍼의 등장, 또 연장선상에서 비거리에 대한 욕심들, 이런 특징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요게 지금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건데요, 요거는 완전히 골프에 있어서는 신인류의 등장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필드를 가지 않는 골퍼들의 등장이에요. 이상하죠? 기존의 골퍼들이 생각할 때는 골프장을 안 간다고? 말도 안 돼 라는 생각 같잖아요. 그리고 저희 세대에서 골퍼들은 스크린을 많이 가지 않잖아요. 스크린을 많이 가면 샷을 버린다고 해서 필드 위주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스크린도 많이 갈 필요가 없어. 너무 많이 가면은 샷이 망가져. 스크린 어프로치하고 필드 어프로치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너무 많이 스크린 가면 안 돼.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요, MZ세대는 골프를 친다고 해서 필드를 꼭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신기하죠? 저는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당연히 골프장 가는 거 아니야? 필드를 가기 위해서 골프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MZ세대는요, 솔직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개성이 뚜렷하고 뭐 주변의 눈치를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골프를 배우고 내가 골프가 좋아. 그런데 필드에 가는 것은 4명이 맞춰야 되죠. 그리고 부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장거리 이동을 좀 해야 돼요. 너무 불편하죠. 비용도 비싸요. 그리고 아무 때나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너무 불편한데? 불합리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필드를 꼭 가야 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드 안 가고 스크린만 다녀요. 스크린 아무 데나 갈 수 있잖아. 혼자 갈 수도 있고요, 연인하고 둘이 갈 수도 있잖아. 이런 것을 좋아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퇴근 후에 한두 시간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주말 되면 아침에 가고 하루 종일 놀 수도 있어. 비용도 그렇게 안 비싸. 이것도 골프잖아. 나는 골프를 이렇게 즐길 거야. 필드? 굳이 갈 필요 없어. 어쩌다 한번 갈 수는 있겠지. 그러나 굳이 필드에 나가서 내가 골프를 쳐야 돼? 필드에 나가면 더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내가 받아야 돼? 뭐하러 그래? 난 스크린으로 충분히 즐거운데? 이런 이상한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어쩌면 골프를 친다는 것, 레저 스포츠로서의 골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골프장을 가서 필드에서 골프를 치는 것을 골프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그 골프와
스크린 골프와 요 두 가지가 레벨이 같아졌다, 비중이 같아졌다, 또 어쩌면 스크린 골프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골프 치러 가자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우리 언제 한번 라운딩 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라운드 합시다, 골프 한번 같이 쳐요 라면 필드를 가는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MZ세대들에게는요, 우리 골프 한번 치자 라는 말이 스크린 골프 가자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골프를 친다는 것은 스크린 골프를 치는 게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필드에 가는 것은 이벤트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MZ세대에게는요, 필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필드 가면 이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MZ세대에게는 필드보다는 스크린이 더욱 편리하고 더 합리적이고 더 즐거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같은 골프를 치는데도.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쩌면 스크린 골프가 주류 문화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들이 앞으로 골프를 이야기할 때 주류가 되는 그런 문화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MZ세대가 골프에 참여하면서 가져온 여러가지 골프 문화의 변화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 그것은 개인의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겠죠. 이러한 변화들이 일시적이거나 유행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골프 문화의 한 축으로서 자리 잡아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